안녕하십니까. ISMS 피윈 김창준 기술사입니다. 2021년에 새로 출간하는 크라운 모의고사 샘플 모의고사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지금 표지는 2020년 모의고사인데요. 2021년 모의고사는 아직 표지를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다 넘겨서 교정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모의고사는 3월 한 15일 정도 전에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가격은 작년이랑 동일하게 32,000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작년 모의고사 문제집 같은 경우도 1000권 이상 팔렸거든요. 사실 모의고사가 4회가 이렇게 32,000원이라는 가격인 것은 굉장히 저렴한 것입니다. 작년에는 이제 10분이 집필을 했고요. 금년에도 10분이 집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저자 중에 4분이 교체가 돼서 금년 합격자 4분으로 총 10분이 집필을 했습니다. 샘플 모의고사는 제가 전체 공개하는 강의 동영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3회와 4회는 제가 유료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동영상은 25번, 1번부터 25번까지 전반, 26번부터 50번까지 후반으로 제작을 할 예정이고요. 작년 모의고사 문제집이 총 4회였는데 그 4회를 금년 모의고사의 1회, 2회로 중요한 문제들 위주로 축약을 하였고요. 3회와 4회가 2021년 모의고사의 새로운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쇼핑몰 ISMS P 인증 심사라고 하네요.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쇼핑몰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고요. 여기서 ISMS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ISMS P 인증을 받는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서버실 실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버실에 제한구역이라는 문구가 부착되어 있지 않네요. 제한구역이라는 문구 이외에 다른 명칭을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보호구역 지정 기준에 따라서 그 문구를 그대로 써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보호구역은 일반적으로는 접경구역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곳이고, 제한구역 일반 사무실 같은 곳이죠. 그리고 통제구역 전산실이나 중요 시설이나 개인정보가 있는 그런 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승인받은 인원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서버실에서 작업 중인데 이분은 누굴까요? A업체 계약직 직원입니다. 패치 작업이 있을 때마다 출장 오셔서 작업을 하신다고 하네요. 시간이 공지되어 있는데 작업 종료 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 종료 시간을 예측할 수 없어서. 좋은 건 아니죠. 사실 종료 시간을 좀 넉넉히 잡더라도 종료 시간은 공지가 돼 있는 게 사용자들이나 아니면 이용자들에게도 좋을 것입니다. 가끔 이제 제가 보면 그 국가에서 운영하는 G2B 그리고 법원 시스템 이런 것들도 서비스 지금 점검 PM 작업이라고 하죠. PM 작업을 할 때 종료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노트북도 사용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외장하드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인터넷 연결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고요. 오프라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장하드와 노트북에 대한 사용 승인 이력이 확인이 가능한가요? 외장하드는 패치 파일에 대한 무결성 검증을 거친 후에 반입이 되기 때문에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 같아요. 무결성 검증이라는 것은 파일을 제작한 또는 배포한 자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을 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파일이 있으면 그것을 해시 암호화를 해가지고 빠르게 될 수 있는 암호화죠. 그 해시 값을 가지고 무결성을 검증을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결함 항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적절한 것과 적절하지 않은 것을 혼동을 해서 많은 분들이 틀립니다. 이게 50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이것들을 혼동해가지고 하나를 맞을 것 틀렸다. 그럼 마이너스 4점이거든요. 그래서 유심히 봐야죠. 물론 이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4개는 적절하고 1개는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문제를 풀면서도 적절한 것이었는지 적절하지 않은 것이었는지 알 수도 있지만 시간이 없고 사려 깊게 보지 않는다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외장 하드 같은 경우 뭐 무결성 인증을 검증을 거쳤다고 하나 모두 무결성 검증을 거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뭐 임의로 반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출입 기기 통제의 결함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부분은 한번 보신다면 1번 같은 경우 외부자 보안 이행에 대한 관리를 소홀하게 했다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 정책이나 시행문서 등에 어떻게 관리하는지 세부적인 지침이 나와 있다면 이 결함도 줄 수가 있지만 현재로는 근거가 부족하고요. 보호구역, 통제구역이라는 용어를 반드시 사용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보안 패치, 공개 서버에 대한 보안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근거를 찾으려면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종료 시간을 예측할 수 없는 작업에 대해서 공지하지 않는 것은 결함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렇게 돼 있는데 종료 시간까지 공지하도록 작업의 계획에 대해서 정책이나 시행문서에 공지가 돼 있다면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적절한 결함이기 때문에 3번의 반출입기기 통제가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증기준 키워드 한 줄 정리, 이거 제가 카페에도 올렸는데요. 이 부분을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달달달달 외우시면 이러한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233 외부자 보안 이행관리, 점검, 감사, 개선계획, 재위탁 시 승인. 241 보호구역 지정,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기준, 통제구역, 제한구역, 접경구역, 보호구역에 대한 각각의 대책, 수립 이행이죠. 반출입 기기 통제, 반출입 기기에 대한 통제 절차, 서버, 모바일, 저장 매체, 보안 스티커, 이런 것들이죠. 보안 소프트웨어 설치, 기록 검토, 이렇게 돼 있고, 반출입 기기는 일반적으로 대물 검색 장비를 통해서 엑스레이 장비를 통해서도 통제를 하기도 합니다. 23 공개 서버 보안, 공개 서버 보호 대책, DMZ의 설치, 보안 시스템을 통해 보호, 게시, 저장 시 절차, 노출, 확인 및 차단. 패치 관리, 패치 관리 정책, 패치 현황 관리, 불가 시 보안 대책, 보완 대책이죠. 인터넷 패치를 제한하고 PMS, 패치 관리 시스템이죠. 보호 대책을 수립 이행해야 한다. 2번 A심사원은 ISMS 인증 의무 기관이라고 합니다. ABC 전자랜드, 지금 온라인 쇼핑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라고 볼 수가 있죠. 결함으로 심사원의 판단으로 적절한 것. ISMS 인증 의무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ISMS-P 인증을 받으면 ISMS 인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서버 보안 관리 지침 보시면 뭐 계정 발급 절차 쭉 보시면 일반적인 내용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퀵하게 넘기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들은 이런 것들, 이 기관의 특수한 또는 숫자가 들어가는 지침들은 유심히 봐야 돼요. 영어 대문자, 소문자, 특수문자, 숫자 4가지 가지고 3가지를 조합을 한다고 하고요. 8자리 지정을 한다고 합니다. 90일 이내 변경. 뭐 추측 가능한 비밀번호 사용 금지, 이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넘기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필요한 권한만 할당 넘기시면 되고, 접근 권한은 매월 1일 검토. 회원 관리 시스템 관리 지침,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보이고요. 원격 접속이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 후 VPN을 통해서 접속한다. 계정 발급은 서버 자산 관리자에게 계정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기간 연장 시 동일한 양식을 사용해서 연장을 신청하고,
접속 로그 최소 1년간 보관, 별도의 물리적인 장치의 백업.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서버가 아닌 별도의 물리적인 장치겠죠. 접근 권한, 부여, 변경 로그는 3년간 보관, 클라우드 시스템의 백업. 여기서 봐야 될 게 지금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잖아요. 그렇다면 5년을 보관해야 되는데 의심을 일단 가져볼만 하죠. 패스워드는 영특 숫자, 이게 3가지 중에 2가지네요. 상이한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10가지, 이것도 좀 다르네요. 심사원의 판단으로 적절한 것은 비밀번호 작성 규칙이 일관되지 않아 비밀번호 관리 결함으로 판단하였다. 판단할 수 있죠. 이 부분은 가장 적절한 것이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지침의 구성, 내용의 일관성이 없어 정책의 유지관리 결함으로 판단하였다. 판단할 수도 있어요. 비밀번호 작성 규칙이 일관되지 않는 것, 이거는 문서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스템을 보지 않았잖아요. 비밀번호 관리 결함은 아닙니다. 정책의 유지관리 결함은 해당될 수가 있고요. 서버의 접근 권한과 가상 사설만의 접근 권한 관리 모두 서버 관리자가 담당하고 있어 직무분리 결함으로 판단하였다. 직무분리에 대한 기준이 앞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접근 권한, 부여, 변경 로그는 별도의 물리적인 장치가 아닌 클라우드 시스템에 빼고, 클라우드 시스템이 뭐 온프레미스든지 아니면 프라이빗에 온프레미스 프라이빗 클라우드든지 퍼블릭 클라우드든지 클라우드 시스템이라고 하면 별도라고 볼 수가 있죠.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사용자의 접근 권한, 부여, 변경 로그는 3년간 보관하고 있어 294 로그 및 접속 관리 결함에 해당된다. 맞는 거죠. 이것도 2개를 고르자면 2인데요. 지금 하나만 고르자면 이게 명백하기 때문에 5번이 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한번 보신다면 그러면 2번은 왜 답이 아니냐? 지침 간의 구성이 동일한 문장, 단어, 배치 등을 사용하여 일치할 필요는 없다. 사실 이게 정보보호 정책서 밑에 지침, 가이드, 은행 같은 경우는 요령, 어떤 데는 기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상위가 정책서, 이 정책서와 지침 간에는 얼라인이 돼야 돼요. 일관성이. 이 지침들 간에는 일관성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 서비스, B 서비스, 최종 사용자 보안 지침, 서버 보안 지침, 응용 프로그램 보안 지침 맞으면 좋지만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상위 정책서에 A는 다른 지침을 다른 기준을 사용한다. B는 다른 기준을 사용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건 지침들 간이기 때문에 일관성이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위의 정책서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세모로 볼 수가 있어서 답은 5번입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구성도나 이 방화벽, 룰 이런 문제는 항상 2문제 이상 나오는 문제고요. 많은 분들이 좀 포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방화벽 룰을 읽지 못하시는 분들이 좀 포기하는데 이 부분 맞추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시간 좀 걸릴 수 있어요. ISMS 인증 의무기간 탑 중고차. 탑 중고차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ISMS 인증을 받는지 ISMS-P 인증을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랑 관련되는 게 네트워크 접근이나 보안 시스템 운영에 해당되는 인증 기준이죠. 업무망과 인터넷망 모두 사설 IP를 가지고 있다. 문제될 건 없고요. 스위치와 라우터를 이용해 망분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스위치에 ACL을 통해서도 망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2번 방화벽에서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화벽으로 차단하고 있다. 2번 인터넷 대형은 NAT 기능을 사용해서 논리적으로 망분리했다. 방화벽 룰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PC 및 네트워크 접근 통제는 NAC으로 하고 있다. NAC의 기본적인 기능 설명을 했고요.
내부망은 PMS를 통해 보안 패치하고 있고, 패치 파일은 IT 부서 담당자의 승인을 거쳐서 배포하고 있다고 하고요. 보안 장비에 대한 보안 설정도 하시나요? 매 분기에 취약점 점검을 하고 있고, 기본 포트를 변경해서 오피스 서버, 여기겠네요. 4443. 안티바이러스 5553. 낙 6663. PMS 7773으로 변경을 한 것 같아요. 이 앞에 보면, 인터뷰를 보면 아시겠지만, 네트워크 접근인가? 여기는 패치 관리인가? 여긴 취약점 점검인가? 여긴 방화벽인가? 이렇게 헷갈리게 보통 하거든요. 딱 보면, 지금 네트워크가 나왔으니까 네트워크 접근 결함이야. 데이터베이스 나왔으니까 데이터베이스 접근 결함이야. 이렇게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꼼꼼하게, 지금 이슈가 나왔던 거는 네트워크 접근인데, 지금 결함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답을 비껴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 쇼핑몰은 웹 와스 DB로 이루어져서 망분리하고 있고, DMZ에 같은 IP 대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웹 와스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DB는 회원 정보에 저장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회원 정보가 있겠네요. 125, 209, 220, 22.0 대역은 인터넷망에서 접근이 가능한가요? 125, 209, 222 여기 대역이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능하다고 하고요. 웹 와스 DB의 접근은 IPS와 IDS의 보안 장비를 거쳐서 접근 가능하다. 원래 이런 서버 접근은 서버 접근 통제, DB 접근 통제를 통해야 되잖아요. 이 웹 서버, 와스 서버는 보통 서접, 서버 접근 통제, DB 서버는 디접을 통해야 되는데, IPS랑 IDS 등의 보안 장비를 거쳐서 한다고 하네요. 등이라고 하면은 서버 접근 제어, DB 접근 제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네트워크 구성도에는 서버 접근 제어, DB 접근 제어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방화벽 정책의 일부이다. 올바르지 않은 정책을 웃긴 것을 고르시오. 1번 192, 168, 30 여기 1918 30에서 19168 10.21 미리 제가 여기다가 좀 표시를 했습니다. 19168 10.21 여기네요. 이건 제가 잘못했네요. 여기 접근하는데 7773 맞고요. 19168 10.21 19168 10.21 여기서 19168 10.21 똑같은 데로 이렇게 가네요. 똑같은 데로 가는 거는 랜드 어택 때문에 잘못된 룰이고요. allow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deny 되어 있으면 상관은 없겠지만,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슬래시 24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IP를 보면 1111, 1111, 1111, 1111 이렇게 8자리로 되어 있잖아요. 이진수. 이렇게 다 되어 있으면은 255, 0000, 0000 이렇게 되어 있으면 0이죠. 그래서 24라는 것은 여기까지는 네트워크 대역이고 이 뒤에가 호스트 대역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주소가 네트워크 ID, 제일 마지막 주소가 브로드캐스트 이렇게 돼 있고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 호스트 주소죠. 그래서 19168 30.0부터 19168 30.25까지 모두 해당되는 주소를 얘기하고요. 이런 슬래시 24가 없는 것은 사실 슬래시 32 단일 주소를 이야기를 합니다. 3번의 룰을 보면 1918 50.0 19168 50.0 여기죠. 여기서 125 209 여기 가는 거죠. 여기에 지금 80 포트 돼 있는데 지금 이건 방화벽 1이에요. 1인이면은 이렇게 간다고 봐야죠.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
뭐 불필요한 룰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이렇게 거치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도 좀 불필요하다. 4번에 192168 10.11 여기서 1918 30.0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포트가 6663 553이죠. 이게 6663은 낙이고 553이 안티바이러스에서 이것도 잘못된 룰이고 234가 5번 같은 경우 19168 30.0에서 19168 10.10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쪽으로 가는 거는 4443 맞는 룰이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직접 가진 못하고.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정책은 3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화벽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굉장히 좀 팩트에서 좀 명확합니다. 빨리 보는 방법만 아시면 되고요. 이렇게 시작에서 끝날 때 이 경로만 방화벽을 거치냐 안 거치냐 이런 것들을 차분하게 분석을 해보면 알 수가 있고요. 이런 문제는 일반적인 문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문제는 100분이잖아요. OMR 카드 마킹하는 시간을 빼면 90분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문제는 1분에 하나를 평균적으로 풀어야 돼요. 50문제를 이런 방화벽 문제나 어려운 문제를 빼고 40분에 40문제를 풀고 10분에 이러한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시면은 맞을 것 같습니다. 담당자의 인터뷰 상황으로 봐서 심사원이 판단할 수 있는 결함. 지금 여기서는 방화벽 룰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인터뷰를 봐야 돼요. 마지막에 IPS, IDS 등을 통해서 지금 DB 서버에도 접근이 된다고 했잖아요. DB 서버에 이러한 장비들이 있지만 접근 통제 같은 경우는 DB 접근 통제를 통해야 되죠. 하기 때문에 DB 접근은 통제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5번 같은 경우 2.6 접근 통제 결함과 거리가 먼 것을 이런 것들은 우리 그 인증기준 안내서에 일반적으로 뭐 1.1.1 하면 주요 확인사항 그리고 결함 사례 다 외우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실제로는 이런 문제는 나오진 않습니다. 여기에 결함 사례가 그대로 나오진 않지만 연습할 수 있을 때는 굉장히 좋은 문제고요. 그래서 인증 기준, 설명, 주요 확인사항, 결함 사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알아두시면 좋고요. 주요 확인사항은 제가 만든 한 줄 정리 그 부분을 딸딸딸 외우시면 되고요. 결함 사례는 체크할 수 있는 것은 제가 ISMS Pwin 카페에 테스트할 수 있는 셀프 테스트 엑셀로 되어 있는 파일을 보시고 연습을 하시면 이런 문제는 쉽게 맞힐 수가 있습니다. 1번 같은 경우 접근 권한 검토에 관한 거죠. 이거는 접근 통제가 아니라 사용자 계정 관련된 인증 관련된 그러한 부분입니다. 인증 및 권한에 관련된 2.5에 해당되는 거죠. 나머지 부분은 정보 시스템 및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과 IDC 위치한 서버 연결 시 인터넷 회선을 통해 데이터 송수진 네트워크 접근 결함이죠. 3번은 안전하지 않은 접속 프로토콜 텔넷, FTP 불필요한 서비스 정보 시스템 접근 결함입니다. 텔넷은 어떤 거 해야 되죠? SSH, FTP는 SFTP 이런 것들로 사용을 해야 되죠. 4번에 응용 프로그램 개인정보 다운로드 할 때 주민등록번호가 과도하게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응용 프로그램이겠죠. 5번에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현황 파악 데이터베이스 접근 결함으로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접근 결함에 현황 파악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테이블이겠죠. 테이블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데이터베이스 접근 결함이다 판단하시면 됩니다.
6번에 네트워크 담당자가 특정 서버에 너무 많은 트래픽이 발생하고 있다. 서버 담당자가 네트워크 패킷을 캡처하는 화면인데요. 보시면 프로토콜이 NTP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는데 포트 번호가 웰로운 포트로 1, 2, 3번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UDP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버 담당자의 판단인 것 같아요. 공인 IP가 할당되어 있으면 내부 네트워크로 접근이 허용되고 있다. 보시면 공인 IP가 뭔가요? 이거겠죠. 1.214, 125, 66. 공인 IP가 지금 접속을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으로 계속 인입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 동기화하기 위한 용도로 NTP 1, 2, 3을 사용하고 있죠. NTP 서버를 다운시키기 위한 공격이다. 아니죠. NTP 서비스 포트를 이용해서 DR DDoS를 사용하기 위한 공격이죠. DR DDoS 공격 중에 하나로 적은 패킷으로 많은 트래픽을 발생시켜서 서비스를 거부시키는 공격이죠. 해결책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해당 요청에 대한 기능 비활성화. 이거는 뭐 항상 기술사 답안에도 많이 나오는 대처 방법입니다. 3번 같은 경우 공격 대상이 되는 IP를 출발자 IP로 변조하여 NTP 몬리스트를 요청할 경우에 서비스 거부 공격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NTP 몬리스트가 뭐냐? NTP 서버로 최근 접속한 호스트의 IP 리스트 최대 600개까지 저장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몬리스트를 요청하는 패킷으로 요청 대비 큰 크기의 응답 패킷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NTP 증폭 디도스 공격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그런 거죠. 하나의 공격 대상이 있으면 타겟 이렇게 1대1로 다수가 공격하는 것을 보통 디도스라고 하고 이런 DR 디도스는 하나의 증폭 매개체를 통해서 다수가 공격하는 그런 공격이 DR 디도스입니다. 7번에 보안 담당자가 공격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맥 주소가 맥 주소가 존재하지 않는 맥 주소로 변경한 뒤 입력한 명령어이다. ARP-A를 하면 ARP 지금 현재 캐시 테이블을 출력하는 명령어입니다. 여기 지금 알맞은 것을 고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ARP를 하다 보면 ARP-A를 하다 보면 현재 ARP 테이블에 있는 정보인데요. IP 어드레스와 피지컬 어드레스 타입 그래서 다이나믹은 동적인 거고 스태틱은 일일이 수동으로 지정하는 정적인 것입니다. 보통 이제 IP가 있으면 이건 3계층, 2계층에 맥 주소가 있죠. 그래서 맥 주소는 이제 제조사에서 제조사 식별 번호와 기기 식별 번호를 이렇게 통합한 물리적인 주소죠. IP는 논리적인 주소죠. 그래서 이제 핑 명령어 ICMP 프로토콜이라고 노드 간의 연결 상태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이 핑입니다. 그랬을 때 172.30.1.10을 했을 때는 통신이 되고요. 172.30.1.11 여기에 있는 캐시 테이블에 있는 정보를 했을 때 데스티네이션 언리처블이 나왔네요. 도달할 수 없다는 거죠. 1번에 악성 코드에 감염된 좀비 PC를 찾기 위한 명령어이다. 맞습니다. 여기에 이제 좀비 PC가 있다고 봐야죠. ARP 테이블은 가급적 동적으로 할당하는 것이 보안상 유리하다. 틀리지는 경우에 따라서 정적으로 이 테이블 이 노드들을 알고 있을 때는 정적으로 할당하는 것이 좋을 수 있으나 동적으로 할당한다면 이 테이블들을 전체를 다 스캔을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드들은 우리가 이제 기업에 다니다 보면 수시로 추가되고 빠지고 IP가 변경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가급적 동적으로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약간 세모고요. 안티바이러스 툴을 최신으로 업데이트
하여 관리하면 제거가 가능하다. 안티바이러스에서도 이러한 이제 스니핑 공격을 스캔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가능하다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맞죠. 172.301.10은 공격자 IP다. 지금 여기서 통신이 되잖아요. 의심해 볼만 하죠. 172.301.254는 공격자 IP다. 뭐 여기 현재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핑이 되는 것 자체가 스니핑 공격을 한다고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CMP 패킷 발송 시에 수신 측은 ICMP 메시지 PC 오프 그게 좀 잠깐 돌아가가지고 잠깐 시간을 좀 변경하겠습니다. 네. 맥 주소를 이용해 핑을 발송하며 호스트를 찾을 수 없는 상태가 정상이다. 스니핑 하는 경우는 찾을 수가 있겠죠. 엿보고 있는 거죠. 킁킁 냄새를 맡는 게 스니핑이잖아요. 근데 스니핑 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미스큐어스 모드를 활성화시킬 경우에 맥 주소와 상관없이 메시지를 받아들여 응답함으로 존재하지 않는 맥 주소를 이용한 ICMP 메시지에 응답한다면 스니핑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ISMS 인증 심사원 자격 검정을 보면 인증 제도 그리고 기준 1, 2, 3, 법 그 외에 보안 기술이 나오잖아요. 이 보안 기술에는 이러한 문제들도 나올 수는 있는데 사실 ISMS와는 약간 거리가 있긴 해요. 이건 정보보안 기사로는 딱 적절한 문제인데 이런 부분은 ISMS 인증을 받는데 사실 뭐 나온다면 나올 수 있는데 좀 거리는 있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심화 학습을 해볼게요. ARP 프로토콜이 뭐냐? 네트워크 계층 주소, 이 IP 주소를 논리적인 주소죠. 물리 주소, 뭐 이더넷 하드웨어, 어댑터 주소, 맥 주소로 변환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각각의 호스트 라우터는 목적지 호스트에 대한 맥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매번 ARP 지리 패킷을 구성하여 IP 주소에 해당하는 물리적인 주소 변환을 요청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네트워크에 많은 부하를 발생시키므로 네트워크 어댑터의 메모리에 ARP 캐시 테이블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는 명령어 아까 ARP-A였죠. 여기 한번 보시면 동일 네트워크 내에서 ARP 동작 과정인데요. 호스트 A 여기 있죠. 자신의 네트워크 어댑터 내에 ARP 캐시 테이블을 체크한다. 뭐 이러한 것들이죠. IP 주소, 맥 주소 앞에 있었죠. 이렇게 ARP 지리 패킷을 브로드캐스트 한다. 여기 브로드캐스트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방송을 하는 거죠.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리 패킷이 19168 1.12인 지금 호스트 맥 주소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죠. 그러면 이걸 겁니다. 호스트 B는 ARP 응답 패킷을 호스트 A로 전송을 한다. 이렇게 전송을 하겠죠. 결국에 여기서 물어봐서 얘가 응답을 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걸 겁니다. 호스트 A는 ARP 응답 패킷 주소를 ARP 캐시 테이블을 수정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캐시 테이블에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예요. IP 19168 1.12 맥 주소 뭐 아까 이 주소 0011223344A2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이제 캐시 테이블이에요. 프라미스큐어스 모드는 우리가 TCP/IP 설계될 때 데이터그램 자체가 암호화되어 있지 않아서 전송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아이디랑 비번을 가로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더넷 상에서 데이터를 여러 호스트 대상으로 호스트에 뿌려버립니다. 브로드캐스팅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자신의 시스템이 프로미스큐어스 모드가 지금 ON이 돼 있으면 스니퍼가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자녀가 미아가 됐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자녀 사진이랑 뭐 이름이랑 다 만들어 가지고 붙여버리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 자녀 얼굴을 뭐 다 누구나 알 수 있죠. 이름까지.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프로미스큐어스 모드는 보안상 취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8번. 이 푸르츠몰이 ISMS 인증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ISMS 인증 심사 신청을 하고 있어요. ISMS는 받을 수 있는 게 자율. 자율이란 거는 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죠. 의무. 정보통신 서비스 부문 연평균 매출액이 100억. 뭐 간단하게 하면. 그리고 직전 상계년도 일평균 직전 연도 3개월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그리고 1,500억의 세입이나 매출에서 상급 종합병원, 뭐 누구나 아시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재학생 1만 이상의 고등교육법상의 학교, 뭐 대학교 같은 경우죠. 이런 경우는 의무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고, 그러면 ISMS P는 누가 받을까요? 똑같이 여기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ISMS 의무 대상자 아니어도 ISMS P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의무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많이 받죠. 심사 상황으로 결함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 취급자가 별도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 결함으로 볼 수가 있죠. 2. 주요 직무자 지정 및 관리 결함이다. 지금 교육이 휴가, 출장 등으로 이수되지 않은 인원이 다수 발견된 경우, 발견은 될 수가 있는데 이게 관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볼 수가 있어요. 재교육을 하는 절차가 있거나 계획이 있다. 그러면 결함이 아닌 거고, 그냥 단순하게 인원 파악이 안 되는 경우는 결함에 가깝지만 추가 증적이 필요한 거죠. 제가 방금 증적이라고 했는데, 증적, 이게 영어로는 에비던스입니다. 증거죠. 그래서 이번에 키사에서도 이 증적을 증거 자료로 이름을 바꿨어요. 증거. 증적이라고 하면은 사실 그 단어가 뭐지? 이런 혼동이 오기 때문에 이게 증거 자료로 에비던스 잘 바꾼 것 같고요. 일부 시스템의 운영을 담당하는 용역사에 대해서 보안 이행 관리에 대한 증빙을 이메일로 전달할 수 있다. 이메일을 요즘에 다 이메일로 하지 뭐 서면으로 하는 경우는 많이 없잖아요. 이메일이라는 그런 전달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효성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웹서버 버전이 1년 이상 업데이트 되지 않았다. 이것도 결함에 해당될 수가 있지만 추가적인 증적이 많이 필요하죠. 모든 패치나 업데이트를 다 할 수는 없죠. 안정성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불필요한 것은 또 안 해도 되잖아요. 위험 수용을 할 수도 있고, 바로 결함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요. DB의 용량 초과로 추가 도입한 스토리지 자산 목록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건 안 되죠. 모든 정보보호 관리 체계 내에 자산이 식별이 돼야 됩니다. 물론 이게 범위냐 아니냐에 따라서 자산에 넣느냐 안 넣느냐는 판단할 수 있지만, 지금 심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심사를 했으면 이미 범위다 해서 결함은 1번, 5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9번입니다. 쇼핑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고 침해 사고가 있었다고 하네요. 결함으로 가장 적절한 것. 최근에 침해 사고가 있었다고 하고요. 쇼핑몰 와스에 대해서 메인 페이지가 변조가 됐는데 정보 유출은 없었고요. 서버를 내리고 백업된 데이터 복구했다. 다운이 됐다는 것 같아요. 메인 페이지를 변조가 돼서 위변조가 됐다는 거죠. 소스가 다운을 했다고 합니다. 제로데이 취약점에 의한 사고였고, 보안 패치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패치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취약점 점검은 하는 절차가 있나요? 했더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고요. 정보자산 중요도가 어떻게 됐나요?
최근에 도입한 정보자산은 모두 하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상황이 탐지하지 못했나요? 보안관제 용역에서 되어 있어서 정보자산 관리는 보안관제에서 하는 게 아니죠. 신청기관이 직접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패턴 업데이트가 늦어서 탐지가 안 된 것 같다. 그래서 발생 원인이 아까도 나왔지만 보안 패치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패치 전에 발생이 됐다. 제로데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사실 항상 보시면 여기에 처음에 취약점이 발견이 돼요. 이 취약점을 발견하는 것은 주로 화이트 해커가 발견을 합니다. 착한 해커죠. 그러면 바로 나오는 게 패치 시점이죠. 이 패치는 처음에 안정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 번의 테스트를 거치지만 안정적이지 않은 패치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정말 안정적인 패치가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의 그 리스크 갭이 발생을 하죠. 이때 나오는 게 이제 제로데이 공격이죠. 그래서 여기는 보시다시피 정보 자산을 무조건 중요도를 하로 산정한 정보자산 식별의 결함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인과관계를 보면 정보자산이 도입이 됐어요. 중요도 산정을 하로 했어요. 중요도 산정하기 때문에 취약점 점검이나 패치를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인증기준 키워드 한 줄 요약을 한번 보시면 정보자산 식별은 기준, 식별, 보안 등급, 정기적인 최신화, 현행화를 말하는 거죠. 관리체계 개선은 근본 원인, 관리체계상에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그런 결함에 대한 근본 원인, 재발 방지 대책 기준과 절차를 수립 이행하여야 한다. 취약점 점검 조치. 취약점 점검 절차 수립하고 정기적인 점검하고 결과 보고하고 최신 보안 취약점을 조치하는 거고, 취약점 점검, 이력 기록 관리, 이상행위 분석 모니터링은 내외부 침해 시도, 개인정보 유출 시도, 부정 행위 모니터링, 인계치 정의 및 이상행위 판단, 사고 대응 및 복구는 침해 사고 인지 시 대응 및 보고, 정보 주체 통지 및 관계기관 신고, 종교로 공유, 재발 방지 대책 수립. 그래서 준탐 초대 조보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침해 사고의 7단계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 탐지, 조사, 대응 전략 체계화, 그 다음에 보고서 작성, 해결, 다음 초대죠. 초기 대책, 대응 전략 수립, 그리고 조사, 보고서 작성, 그 다음에 해결. 저도 이제 잘 헷갈려요. 여기 두문 기억하는데 이거를 내는 게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순서까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10번. 인터뷰 내용이래요. 뭐 ISMS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나 개인정보 처리자나 이런 정보는 없습니다. 결항 항목으로 적절한 것은 무선 네트워크 통제, 무선 네트워크 보안 지침이겠죠. 뭐 AP와 내부 네트워크로 구분되어 있고, 내부 네트워크는 승인된 자만 이용. 뭐 당연한 건 넘기시면 되고요. 외부 네트워크 AP는 민원실에서만 설치가 가능하고, 민원실 이용자의 AP 사용 요청에 대해서 관리자가 임시 계정을 발급하고 사용이 끝나면 즉시 폐기한다.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뭐 당연한 거죠, 이건. 민원실에서 무선 AP 신호가 감지가 된대요. 민원인들의 요청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지금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겠죠. 핸드폰 접속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 민원 담당자에게 무선 AP 사용 신청서를 제출해서 즉시 임시 계정을 발급해 달라. 이러한 계정은 공개된 임시 계정, 게스트 보통 계정이라고 하죠. GUEST ID. AP를 확인해 보니까 구형 모델이다. 암호화 알고리즘 적용되어 있냐? 구형이긴 해도 업데이트 했다. 민원실은 내부 네트워크와 접점이 없어서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있지 않은데요. 위험평가 후엔 지침을 개정하고 적용하기로 했다. 그래서 암호화 알고리즘은 계정 생성 시 계정별로 설정하고 있다. 제가 발급 신청해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임시 계정을 사용하니 AP에 접근 가능하네요. 암호 알고리즘이 적용되어 있지 않네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많이 심사를 하다 보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되어 있나요? 인터뷰에서 넘기시면 안 돼요. 이렇게 직접 까봐야 돼요. 까보면 왜 안 되어 있죠? 그러면은 민원실 관리자가 계정 생성 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적용해야 된다는 사실 전달받지 못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게 굉장히 흔해요. 그래서 인터뷰만 하면 결함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일부 심사 대응하는 분들은 정직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결함을 하면 보호대책 공유를 못한 거는 보호대책 공유고요. 안전한 알고리즘이 안 된 거는 암호정책 적용이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2번, 4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암호정책 적용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2번, 3번 무선 네트워크 접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거는 작성한 문서는 아닌데 이 두 개가 결함 해당되고요. 암호 정책에서도 이제 암호화 알고리즘이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는 무선 네트워크 접근에 더 가깝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정오표가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샘플 문제 문제풀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공개 모의고사 3회 4회는 별도의 강의를 다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